면접이나 누군가를 만나고 나와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? 나 대답 잘했는데, 이 얘기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? 왜 실패했지? 준비도 했고 질문에도 막힘이 없이 답을 했던 것 같고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였고 또 만나는 사람도 수긍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실패입니다. 탈락이에요.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내용이 부족했나? 경력이 약했나? 밤새 복귀해봐도 딱히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죠. 소개팅할 때도 비슷합니다. 대화도 잘 통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연락이 끊겨요. 뭐가 문제지?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나요?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.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느냐를 늘 생각을 하게 되죠. 우리는 무슨 말을 했지를 계속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. 말의 내용, 논리, 정보 그게 다라고 믿거든요.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. 상대방은 내 말의 내용을 듣기 전에 이미 나를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첫 몇 마디만 듣고 끝납니다. 뇌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. 뭘 기준으로 그렇게 내리는 걸까요? 바로 내 목소리의 질감입니다. 질감.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. 발음이 얼마나 또렷한지, 모음을 얼마나 길게 끌거나 짧게 끊는지, 억양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곡선이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이요. 말의 뜻, 그게 아니라 말의 소리, 그 소리 안에 담긴 패턴, 상대방의 뇌는 그거를 읽는 겁니다.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서로 그걸 느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판단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.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, 신뢰할 사람인가,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계급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좀 듣기 불편할 수 있죠. 우리는 계급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. 근데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이걸 가장 날카롭게 보여준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. 2017년에 예일대 심리학자 마이클 크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. 이 연구팀이 이런 거를 해봅니다. 참가자들한테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. 그런데 대화가 아니에요.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 7개를 읽어주는 소리입니다. 7단어겠죠? 내용 자체는 정말 아무 뜻이 없습니다. 근데 참가자들은 그 7단어만 듣고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랑 학력을 맞춥니다.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그렇습니다. 찍은 게 아니라 진짜로 구별해낸 거예요. 판단 근거가 뭐였냐면요. 내용이 아닙니다. 발음 패턴, 모음 길이, 억양의 곡선, 그 사람이 무슨 단어를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소리를 냈느냐,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. 연구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. 2019년에 발표한 후속 실험이 있습니다. 거기는 채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자의 짧은 자기소개 음성을 들려줬던 겁니다. 이력서도 없고요. 면접 내용도 없습니다. 그냥 몇 초짜리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높은 계층 출신으로 분류된 지원자한테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습니다. 더 유능하다고 평가했고요. 그 직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자, 근거가 뭘까요? 오직 목소리였습니다. 그것도 몇 초의 소리였습니다. 또 있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. 1954년의 영국입니다. 언어학자 앨런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. 상류층이 쓰는 영어와 그 외 계층이 쓰는 영어가 다르다는 내용의 그런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. 상류층의 언어를 유, 비상류층의 언어를 non-U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. 예를 하나 들면요. 식탁에 놓는 냅킨 있죠. 영국 상류층은 냅킨이라고 불렀습니다. 근데 중산층은 같은 물건을 전혀 다르게 불렀거든요. 똑같은 천 한 장입니다.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. 단어 하나가 이름표였던 거예요. 그래서 상류층이 쓰는 언어와 하류층이 쓰는 단어들이 실제로 상당히 다릅니다. 이 논문이 퍼지게 되면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.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단어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. 우리한테도 이거 있잖아요. 식사하셨어요와 밥 먹었어와 같은 말이죠. 둘 다 같은 걸 묻는 건데 누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분류를 하죠.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지,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인지, 어떤 상황인지를 분류합니다. 무섭죠?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분류가 끝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. 첫 7단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 들린다는 겁니다.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믿을만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. 반대로 낮은 위치로 분류가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
그 말이 가볍게 들립니다.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불러요. 하나의 첫인상이 빛처럼 퍼져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밝게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. 첫인상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질감으로 결정이 된다. 그리고 그 질감이 만들어낸 첫인상이 후광이 돼서 대화 전체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. 면접에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해도 그 첫 몇 마디에서 이미 분류가 끝났다면 그 답변은 제대로 안 들리겠죠. 현대에 사는 우리가 참 이런 복잡한 경우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. 현대에선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요. 요즘은 첫인상을 만들 기회가 점점 짧아지거든요. 전화 면접, 화상 면접, 음성 메시지, 15초짜리 자기소개 영상, 내 외모도 내 이력서도 없이 오직 목소리 몇 초만으로 판단받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옛날에는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죠. 첫인상이 별로여도 대화하다 보면 뒤집힐 기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. 7단어 안에 끝이 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좀 뻔하지만 진짜 효과가 있는 방식입니다.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봐야 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볼 일이 별로 없죠.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럽거든요.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라는 느낌이죠. 근데 그게 시작입니다. 자기가 어떤 속도로 말하고 어디서 끊고 어떤 높이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. 들어야 됩니다. 그걸 한 번이라도 인식하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모니터를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. 오히려 내 말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. 대신에 첫 한 문장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.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연구에서 중요했던 건 발음의 또렷함, 모음의 안정감, 그거였거든요. 말투 전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. 첫 문장 하나만 평소보다 반 박자 느리게 하세요. 또렷하게 말하면 됩니다. 그것만으로도 상대방 뇌에 들어가는 신호가 달라지게 됩니다. 면접이든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거래 자리든 첫 문장 하나, 그거 하나만 의식해 보자는 겁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휴먼보그였습니다.